국민의힘 방식 수용, 안철수 양보, 승부수 될까? 오늘 이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는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요,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으로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협상에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비상식적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 후보를 대입해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또 들고 나와서 관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무선 100%를 할 것이냐, 이 부분, 그러니까 유선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합치가 안 됐다 지금. 그 유선 전화 10% 20%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고, 그냥 본인이 통 크게 결단해서 받아들이신다 표현만 그렇게 하셨어요. 내일 6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이기는 것보다 야권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단일화에 대한 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 선거 운동일부터 단일 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김원민 기자, 안철수 후보가 모든 걸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네,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는 그 안을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양측에서 지금 단일화 합의를 계속 이루지 못했었던 이유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이요? 네, 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뭐 안철수 후보 혹은 오세훈 후보 양쪽이 누가 이기느냐, 승자가 나뉘어지기 때문인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그 합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나한테 불리한 여론조사이지만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다 이고지고 간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여론조사 문구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유선전화 10%를 하느냐 아니면 무선전화 100%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은데 뭘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정확히 포인트를 지금 짚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분명히 내가 다 분리해도 조건 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안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한 10분 전쯤 1시 반에 오세훈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먼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안철수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저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께서 쓰셨는데,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저희로서는 다시 협상을 계속하자 하는 협상의 재개를 저희한테 요청한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님의 이 수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태규 백브리핑 내용 때문에 더욱더 내용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오세훈 후보의 얘기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다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뭔지 좀 조목조목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참 여론조사를 경쟁력 그리고 적합도 두 가지를 물어보자. 그리고 유선 전화의 비율, 그러니까 집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이 유선 전화 반영 비율을 10%는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경쟁력만 얘기를 하고 유선 비율 말고 무선만 100%로 얘기를 하자라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리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안철수 후보가 다 받아들인다, 오세훈 후보, 김종인 위원장이 안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을 땐 분명히 국민의힘의 안에서 경쟁력, 적합도 두 개 물어보고 유선 비율 10%를 반영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태규 사무총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의 이제 실무 협상 담당자인데 이 담당자가 얘기하기로는 경쟁력 조사에 유선 전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요구한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영 비율은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아니 그럼 경쟁력만 얘기하면 적합도는 여론조사를 안 한다는 건가? 그러면은 유선 전화를 받긴 받는데 비율 논의가 필요하면 그러면 10%가 아니라 다시 2%를 또 논의를 하자는 건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헷갈리네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세훈 후보 말고 국민의힘에서는.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이 오세훈 후보랑 같은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제 조금 전 1시 반에 입장을 발표한 거고요. 그 이전에 실무협상 담당을 했었던 정양석 사무총장 그리고 성일종 비대위원이 이제 협상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안철수 후보가 다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실무협상 담당을 했었던 이태규 사무총장이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다. 대체 뭘 받는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 좀 나중에 불씨가 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할 때만 해도 통 크게 양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오세훈 후보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뭐가 이게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참 국민들 앞에 놓고 정말 제가 좀 심한 표현 쓰겠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지금 2번이나 이렇게 지금 수용하겠다 발표하고 좀 더 뒤로 가면 또 내용이 틀려요.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단일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볼 때는 양측에 지금 굉장히 분노감이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보통 이런 식의 협상은 양측이 문구까지 다 합의해서 양쪽이 사인 서명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보통 국회에서 여야 합의할 때 이제 그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문건으로 해야지만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걸 보면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받아들이는 안은 아까 오세훈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경쟁력과 적합도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1000명씩 해서 그다음에 이 10%는 유선 전화를 하고 그 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받아들인 줄로 생각했더니 실무자인 이태규 사무총장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경쟁력에서 10%의 적합도는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안철수 후보 이야기와 도대체 이태규 지금 실무 담당자가 도대체 이야기를 맞춰나 본 것인지 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발표를 할 정도면 미리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국민들을 놓고 우롱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벌써 2번이나 이렇게 됐고요. 그렇다면 두 후보가 만나서 정말 방에 들어가서 사인을 하고 정말 문구를 합의를 해서 이걸로 하겠다라고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모호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미 2번씩이나 지금 다 수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뒤로 가면 또 이야기 달라요.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 계속 협상의 어떤 조건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국민의힘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계속 지금 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 그러면 양쪽의 핵심 당사자를 만나서 제발 좀 정확한 문구와 내용을 좀 합의를 하고 국민 좀 헷갈리지 말게 사인을 해서 나와서 좀 발표하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다음 주 이제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단일화를 이루겠다라고 힘줘서 얘기를 했거든요. 24일이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24일까지 단일화 되겠어요? 일단 빨리 단일화를 해야겠다는 절박감이 안철수 후보 측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건 들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름답게 보일 필요 없다. 어차피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박영선 여당의 후보를 이기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빨리 할 필요 없고 늦더라도 이렇게 협상을 좀 늦게 해라. 한마디로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 쪽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전략을 아마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단일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시간을 끌수록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한데 전략적으로 판단해 보니 빨리 단일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자신이 통 크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사실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통 큰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본인이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멋지게 사실은 오늘 발표를 한 건데 그 실무진과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진짜로 말이 엇갈린 건지 아니면은 서로 지금 정리가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태규 사무총장은 또 다른 그 부연 설명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본인이 마음은 급하고 또 이제 자기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 후보가 하다 보니까 그게 먼저 발표부터 하고 그다음에 부연 설명은 사무총장이 하는데 서로 말이 다른 거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됐다고 봤는데 중요한 건 일단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양보를 하려는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부 조건을 가지고 또 아마 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먼저 얘기하고 오세훈 후보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아마 밑에 실무진끼리 또 만나겠죠. 그래서 아마 조건을 또 맞춰볼 겁니다. 아마 오늘은 결렬이 또 되더라도 아마 25일 전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그 협상 발표를 하는 방식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차피 결정은 실무진보다 후보가 내리는 거거든요. 네. 안 후보가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놓고 실무진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발표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협상을 할 때는 FTA 협상이나 뭐 각종 외교 협상을 할 때는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본진에 연락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맞아? 네. 오케이. 거기까지.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받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안 대표는 결정을 했는데 실무진은 모르고 있다든가 또는 실무진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대표는 모르고 있다든가 그래놓고 발표만 성급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히려 그 협상에 매끄럽지 못함이 지지자들한테는 짜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오전까지만 해도 야 안철수 후보가 많이 전략적이 됐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오세훈 후보와 TV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분열을 잉태하는 후보다. 한마디로 나중에 윤석열 후보와 아마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나중에 윤석열 후보와 3지대에서 아마 대권을 가려고 할 거고 국민의힘과는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설사 안 되더라도 그렇죠.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깜짝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전략적으로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실제로 전략적이 됐다라는 거는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세부 과정에 매끄럽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지층을 또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하려는 마음이 있다. 25일 전에는 될 거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될 것 같다라는 게. 윤지영 기자, 네. 오늘도 참 이렇게 깔끔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권 단일화 협상하는 부분들 중 보면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연속이 돼 왔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일 후보로 등록을 하고자 했다면 사실 협상의 마지노선은 어제 오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야지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래서 한 명만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어제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 11시에 실무 협상단이 회동을 했지만 결국 이견만 확인하고 그 결렬이 됐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 오 후보가 제시한 그 수정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촉박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일화 협상을 계속하자라는 뜻을 이 공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 후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혹시 그렇다면 오늘 중으로 단일화가 이뤄지는 건 아닐까라는 이 기대의 불씨가 살아 있었지만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다시 실무협상단이 만나서 15분 만에 결렬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오전 9시 반에 오 후보와 안 후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자 해서 만나서 30분 동안 대화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진전을 지금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 양측 후보 원래는 오전 10시에 이 후보 등록을 각자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네. 두 사람 모두 오후로 지금 후보 등록을 미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안 후보, 오 후보가 따로 각자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각자 후보 등록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5일 이전에 이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고 또 29일에 이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28일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이 잡고 단일화를 이뤄야지만 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 양측 실무협상단이 과연 조율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두 후보가 후보 등록했다는 얘기는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련 소식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방송 중이라도 들어온 게 된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책임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있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김무성 전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오랜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건데요. 김 전 의원은 단일화 결렬 배후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방해꾼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재호 상임 고문은요, 역할이 끝났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서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김무성 전 의원과 이재호 상임 고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또다시 다른 방해꾼이 등장해가지고 이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1년 동안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번절만 시켰지.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 사람 많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통합전당대회 하고 대표 뽑으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은 김종인 역할이 끝났어요. 있다면 남 욕하는 것밖에 역할이 없는 거예요. 네, 이들이 김 위원장을 비난한 이유,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향한 비토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공세를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렸고요. 네. 안철수 거부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판 당 안팎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박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누가 비판을 해요? 네, 김종인 저격수로 알려져 있는 장제원 의원은요. 장제원 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본인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망언과 단일화 방해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당을 망치고 선거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홍준표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아, 그래요? 홍 의원은 어떤 발언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독점한 것은 김종인이야. 80 넘은 할배가 나와서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설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네, 홍준표 의원은요. 단일화 협상에 장애가 되는 김종인 위원장은 제발 좀 빠지고 두 후보가 협상에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받는데 이러다가 당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도 중도 사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는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음 달이죠. 4.7 재보궐선거를 임박해서 현재 임기가 끝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사퇴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야권 전체가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요. 그동안 욕심이 없다면서 선거가 끝난 직후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항상 말해왔는데요. 김 위원장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기 연장론이 조금씩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의 여론이 향상이 되고 통합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무슨 내년 4월에 지나서도 계속해서 할 거라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중도 사퇴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지배적이거든요. 중도 사퇴를 한다는 자체가 내부 분열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도 사퇴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지금은 비판을 받지만 이전에 국민의힘 들어와서 그래도 당에 기여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아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이죠. 김 위원장은 취임 후 당내 초선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내 잡음은 물론이고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 재선 의원은요. 지난 1년 동안 김 위원장이 이뤄낸 건 역대 당대표가 한 것보다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 계파 없애면서 싸우지 않는 정당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큰 역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내 의원들이 김 위원장을 높이 평가한 이유, 바로 지난해였죠. 지난해 8월 광주를 방문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네. 보수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벌써 100번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첫걸음을 뗐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권 단일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의 중도 사퇴도 야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관련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도 안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판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 안 후보 측, 오세훈 후보 측 상당히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데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먼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출마를 하려고 그래. 자, 토론도 안 하겠다. 아니,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인무니까 그러는 거지. 이건 내가 어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공세를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게 상대방에게 모욕적으로 느끼거나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눈살 찌푸리는 발언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뭐 그런 발언을 하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다 제 살 깎아오면 결국 이게 누워서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태규 사무총장,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이죠. 안철수 후보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 비판하는 건 제 살 깎아먹기고 누워서 침뱉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반대에 부딪혀서 오세훈 후보가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는 합이 맞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정 기자, 이 국민의힘 고문단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보니까 당 내에서도 또 비판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당 중진 의원들 만났다고 하던데 여기서도 혹시 비판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오전 이 당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당 스스로가 우리 당에서 뽑은 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일화 노력을 경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사심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를 비판... 자, 윤정 기자 잠깐만요. 오늘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듣고 오겠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 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총 8,65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 지역 내의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 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세부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습니다. 정보합동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 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차명거래 등에 의한 투기 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브리핑 시스템 중계 중이며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네, 정부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2차 발표로 인해서 공무원 18명, 공기업 직원 8명 해서 투기 의심자 모두 23명이 확인이 됐고 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인근에서 주택 거래가 270여 건이 확인됐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MBN 종합뉴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관련 얘기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권에서는요, 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고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이 LCT 관련 의혹, 이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어제 보니까요, 이 박형준 후보 이 부인이 산 LCT 아파트를 아들한테서 샀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박형준 후보가 무슨 기자회견을 했던데 어떤 내용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불법, 비리, 특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굳이 제 가족 사연을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증해야 할 사람은 박형준이지 그들이 아닙니다. 어떤 특혜나 비리나 불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관련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아내가 소유한 지금 이 집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권은 65세 이모 씨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박형준 후보자의 의붓 아들이 사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이 미분양이 많았고 저층이라서 프리미엄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웃돈 700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당시 아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이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았고 이 와중에 LCT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입주 최종 시한을 앞두고 이 계약금과 이자를 손해볼 상황이 되니까 이 아들의 엄마,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자의 아내가 이 집을 웃돈 1억 원 정도를 주고 샀다는 겁니다. 네. 당시 집을 산 자금에 대해서는 소명을 할 수 있고 또 당시 프리미엄으로 1억 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이 역시 뭐 부동산에 연락해서 공정하게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박 후보자는 이 재혼 가정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밝히지 못한 이유도 이 재혼 가정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뭐 특혜나 비리, 불법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증할 사람은 박형준이지 자신의 아이들이 아니다라면서 재혼 가정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LCT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문제도 없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박형준 후보 공세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당연히 공세를 해야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네, 어떤 연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온 건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서울에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20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가 정상 거래라고 주장을 합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아쉽게도 MB 아바타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시장이 될 자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 씨가 아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1억 원의 웃돈을 줬다고 합니다. 아들이 최초 분양자 이모 씨에게 준 웃돈은 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박 후보는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못 치러서 어머니가 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프리미엄은 도대체 왜 붙은 겁니까?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박형준은 MB 아바타다. 그러니까 박형준 서울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세훈 전 시장은 이명박 정부 때 서울시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연을 같이 끌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쓰는 내 거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뭐 오세훈 그리고 뭐 박형준 다 MB 아바타 아니냐, 똑같다. MB의 추억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같이 엮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쟁자인 김영춘 후보는 사실 그 박형준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불과 1시간 남짓 돼서 바로 또 연이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까 들어보셨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아니 사실상 뭐 이 집을 팔고 뭐 매매하고 사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아들한테 집을 사면서 1억 원에 프리미엄 웃돈을 왜 준 거냐. 부모 자식 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들한테 사실상 증여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이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 공세에 민주당뿐만 아니고 조국 전 장관도 가세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의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었다면 이렇게 대응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조 전 장관 박형준 후보 부인 아파트의 전주인이 아들이라는 보도를 공유를 하면서요.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 여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제죠.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민주당의 세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세 의원은 모두 박영선 후보 캠프에 있는데요. 이동석 기자, 이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 세 의원 어떤 움직임들 없나요? 네, 결국 박영선 캠프에서 사퇴했습니다. 당사자인 사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인 고민정, 진선미, 남윤인순 의원이 사퇴를 밝힌 건데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고 의원은 캠프 대변인직에서 그리고 진선미, 남윤인선 의원은 각각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본부장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성추행 피해자는요. 남윤인선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면서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죠. 캠프 직책만 내려놨을 뿐 어느 누구도 의원직 사퇴는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세 의원이 이 캠프에서는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었는데 박영선 후보 타격도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한편의 시를 쓴 것 같은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고민정, 말없이 글을 남기고 떠난다 한다며 통증이 훅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삶이란 것을 다시 생각한다며 아프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해서는요. 오늘은 좀 우울하다. 고민정 의원이 사퇴로 20만 표가 날아갔다는 말도 있다면서 그만큼 지지자들이 많이 섭섭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